장기 투자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 역시도 사이클 투자를 주장하지만 자산의 20에서 30% 정도는 근 10년 내는 거의 절대로 사용할 일이 없는 그냥 잉여 자산입니다. 그런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저 역시 비트코인이 향후 20, 30년 동안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멘탈이 전부다에서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2026을 집필한 저자이기도 한 신민철, 철이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초기 비트코인 사이클 2013, 2017과 현재 사이클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인가요? 네, 이번 사이클의 가장 달라진 점은 기관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이에요. 바로 이전 사이클, 그러니까 2021년이 정점을 찍었던 사이클만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가 90% 이상 넘어가는 그런 절대적인 비중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사이클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이 한 10% 정도였어요. 근데 현재는 가장 최근에 30%를 넘어갔습니다. 아마 이 사이클이 끝날 때쯤 되면은 40%에서 50%까지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시장, 특히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대부분 기관이 아닌 개인들이 물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면 이번 사이클부터는 기관들이 진입하면서 본격적인 전통 금융에 편입되는 그런 사이클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6년을 슈퍼사이클의 정점이라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네, 일단은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지난 사이클들과 비교해서 사이클이 굉장히 변동성이 적게 단계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가총액이 너무 커졌다는 겁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2조 달러가 넘는데요. 뭐 전 세계 모든 자산 다 합쳐서도 10손가락 안에 드는 은보다도 시가총액이 높고 그 다음에 뭐 아마존, 구글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시가총액을 가진 자산이에요. 아마 이 사이클이 끝날 때쯤에는 뭐 미국 기업 1, 2위를 다투는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수준으로도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자산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자금력이 필요하겠죠. 더 많은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얘의 가격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특성으로 인해서 가격이 뭐 한 번에 2~3배 올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50% 하락했다가 하는 이런 급격한 변동이 잘 나타나지 않고 한 번 가격이 오르면 좀 오랜 시간 좀 차익 실현도 많이 하면서 조정을 거치다가 다시 오르고 또 조정을 거치는 이런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앞에서도 소개해드렸듯이 이번 사이클 들어서 기관들의 참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죠. 근데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급격한 변동성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의 돈으로 사실 기관들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몇 배 올랐던 애가 며칠 안에 다시 30~40% 하락해. 그렇게 급격한 변동성을 가진 자산을 고객들에게 소개시켜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고객들의 자산으로 운영을 한다는 이런 기관의 특성상 너무 지나친 변동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특정 포지션만 가져가지 않아요. 투자에는 크게 2가지 포지션이 있죠. 하나는 롱 포지션, 그러니까 매수 포지션이고 하나는 숏 포지션, 매도 포지션인데 개인들 같은 경우는 보통 한쪽 방향에만 올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관들은 반드시 해지라 그래서 양쪽 모두를 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면서도 동시에 선물 시장에서는 공매도를 한다, 숏을 한다든지 해서 양쪽 포지션을 동시에 가져가죠. 그럼 위아래로 포지션이 잡혀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만 급격하게 변동성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개인들과는 다르게 감정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감정적으로 투자할 때는 가격이 오를 때 포모가 오면서 급매수를 하면서 가격이 급등을 하죠. 하지만 가격이 떨어질 때는 패닉셀을 하면서 급락을 하죠. 근데 기관들은 이런 식으로 패닉바잉, 패닉셀을 하지 않아요. 계획적으로 매수, 매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급격한 변동이 일어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참여가 늘어났다는 건도 이번 사이클이 급격한 변동성 없이 튼튼하게, 탄탄하게 그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원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동성 확장 시기의 지연입니다. 비트코인 사이클은 기본적으로 4년 주기의 유동성 확장 사이클과도 맞물려 있는데요. 이번 주기 들어서 그 유동성 확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가 굉장히 뒤로 지연되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강한 미국의 경기와 고용으로 인해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지연됐다는 거.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올해 들어서 한 번도 되지 않았고 이제 9월에 될까 말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미국의 금리 인하가 계속 뒤로 밀리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시기가 굉장히 많이 뒤로 밀렸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유동성 흡수제 역할을 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과 엄청나게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수요 측면을 책임지는 이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기가 뒤로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사이클이 급격하게 중간에 가격이 상승하는 포물선 상승 단계 없이 지금 이렇게 길게 늘려지고 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사이클은 전통적인 4년 주기보다 조금 더 사이클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생각했을 때 원래 4년 주기로 하면은 올해 말 2025년 말이 사이클이 끝나는 시점이지만 현재는 이 시점이 뭐 짧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 가까이까지도 더 연장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 사이클의 끝은 아마도 2026년 중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기관 투자 유입과 ETF 승인으로 시장 구조가 달라졌는데 사이클론이 과거처럼 반복될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패턴인가요? 네, 뭐 방금도 설명드렸다시피 기관 투자자의 진입으로 인해서 가격 패턴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그런 가격의 이 전개 패턴은 달라질 수 있을지 몰라도 상승과 하락으로 마감되는 이 하나의 사이클 자체는 저는 여전히 유효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꼭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금이 되었던 주식이 되었던 아니면 부동산이 되었던 모든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이에요. 기관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사람이 운용을 하는 것이고 기관들의 자금도 결국 그 고객들, 사람들의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의 이 큰 주기를 저는 벗어날 수 없다라고 보고요. 그랬을 때 그럼 비트코인의 이 상승과 하락의 주기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급 측면의 반감기, 하나는 수요 측면의 유동성 사이클. 근데 유동성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도 일정 기간의 주기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는 본격적인 확장 주기가 일어난 지 한 반년 정도 됐는데 보통 한 1년 반 정도 전개되고 나면은 이제 다시 수축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을 무한히 뿌리게 되면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도 유동성 확장기도 무한히 지속될 수 없어요.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반감기는 이거는 예정에 전혀 변경 없이 4년마다 한 번씩 진행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과 수요 측면, 이 중요한 양대 측면을 차지하고 있는 이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모두 패턴을 가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이클이 완전히 무효화되는 것은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사이클을 무시하고 단순 장기 보유 전략만 고수하는 투자자들은 어떤 리스크가 있나요? 놓치고 있는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장기 투자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거는 본인의 그 자산의 투자 계획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저 역시도 사이클 투자를 주장하지만 자산의 20에서 30% 정도는 근 10년 내는 거의 절대로 사용할 일이 없는 그냥 잉여 자산입니다. 그런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저 역시 비트코인이 향후 30년 동안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10년 안에 쓸 일이 전혀 없는 돈을 굳이 그 안에 하나의 4년 정도 되는 하나의 사이클 안에서 운용을 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자산이라면은 사이클을 넘어서 계속해서 장기 투자를 해도 돼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쓸 확률이 있는 돈이라면 그러면 하나의 사이클이 4년인데 이번 타이밍에 제대로 매도를 하지 못한다면 이 돈을 사용해야 될 순간이 올 때까지 매도 타이밍 못 잡을 수도 있겠죠. 이건 엄청난 리스크가 되죠. 그러니까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자금 중에 예를 들어 한 50%는 나는 3에서 5년 내에는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돈이야. 그럴 경우에는 사이클 하나 내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서 매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투자자로서 투자 효율성이라는 측면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반감기, 공급 측과 그 다음에 글로벌 유동성, 수요 측, 이 두 가지 사이클이 맞물리는 이 하나의 흐름 안에서 분명하게 바닥을 찍고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대세 상승과 약세장, 이 하나의 분명한 패턴을 지금까지 반복해왔고 앞으로도 반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투자자로서 거기서 더 효율적인 투자는 무엇이냐? 사이클 후반부에 현명하게 분할 매도를 통해서 적절히 매도를 하고 다시 바닥에서부터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냥 단순히 보유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2017년 정도, 그러니까 지난 한 2번 정도의 사이클이죠. 그 지난 2번 정도의 사이클 동안 단순히 비트코인을 그냥 가지고만 있었던 투자자가 있고 한 명은 완전 고점은 당연히 못 잡겠지만 뭐 한 고점의 80% 수준에서 평균적으로 분할 매도를 하고 그다음 완전 바닥은 못 잡겠지만 바닥에 한 2배 정도, 1.5배, 2배 정도 수준에서 평균적으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진입한 투자자는 그냥 단순히 하나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만 있었던 투자자보다 뭐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10배 이상, 수십 배까지 비트코인 개수를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제부터 펼쳐지는 사이클은 과거만큼 이렇게 변동성이 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같이 두 번의 사이클을 지낸 동안 뭐 수십 배로 비트코인 늘릴 수 있을 거다라고 장담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수배 이상은 비트코인 개수를 더 늘려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나의 1비트코인을 5비트코인, 10비트코인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거를 투자자로서 굳이 무시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러한 측면을 생각을 해서 본인의 성향까지 고려해서 현명하게 판단을 내려야 하겠죠. 사이클 분석을 단순한 가격 예측이 아니라 투자 전략의 핵심 구도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기적인 가격은 사실 우리가 예측을 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차트 분석이나 또는 계절성 패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겠지만 정말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이제 막 신고가 새로 찍고 다시 가려고 하는 타이밍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져 버렸죠. 그런 것들로 인해 가격이 급락을 하고 또 바로 얼마 전만 하더라도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가 며칠 지나고 냉정하게 분석해 보니까 이거 별로 금리 인하 하겠다는 약속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갑자기 투심이 얼어붙으면서 또 가격이 급락을 했죠. 이런 패턴을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을 보면서 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들은 심리적으로도 정말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정말 한참도 알 수 없는 그 단기적 가격의 변동에서 이득을 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 한두 번 이득을 본다고 하더라도 철저한 그 자산 관리 규칙에 입각해서 규율을 가지고 투자하는 단기 투자자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몇 번 이득을 본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한 번의 큰 실패로 그동안 이득을 보았던 걸 모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을 읽을 수 없는 이런 단기적 예측, 가격 예측에 의해서 투자를 해서는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살아남기 거의 어렵고요.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살아남는 대부분 투자자는 결국은 자산의 가치를 믿고 큰 시야 안에서 투자를 하는 장기 투자자들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약 4년 정도 주기로 지속되는 이 중장기 사이클이 가격 흐름을 예측하기 가장 쉬운 패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면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서 필승 전략이 있다면 이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서만큼은 사이클 투자를 지향하는 것이 가장 확률 높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트코인은 뭐 바닥을 암시하는 여러 가지 온체인 데이터들 그런 것들이 많이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완전히 바닥을 잡을 수는 없어요. 적절히 바닥권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각종 온체인 데이터, 온라인 지표 등을 보면서 고점 과열 신호 등을 파악을 하고 적절하게 고점대에서 분할 매도를 통해 탈출을 하는 것이 가장 승률 높은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립식 투자 방법과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DCA,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해서 한국말로 하면은 뭐 장기 분할 매수가 될 텐데요. 그 방식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진짜 저축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나의 구매력을 원화나 달러가 아닌 그러니까 법정화폐가 아닌 비트코인으로 비축해 두겠다라고 하는 마인드로 그렇게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나이가 젊을수록 앞으로 기대되는 수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다만 뭐 예를 들어서 40대 중반 또는 50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슬슬 은퇴를 생각해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은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뭐 40대부터 그렇게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서 원하는 만큼의 부를 이룰 수 있을지 확신을 하기 어렵죠.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큰 금액을 운용할 수밖에 없고 큰 금액을 운용할 때에는 결국은 사이클을 이용한 투자를 하는 게 단기간 안에 원하는 만큼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사이클 아직도 저는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2025년을 넘어서 2026년까지도 전개될 이 사이클에서 남은 기간을 생각한다면 기간 대비 보상은 오히려 가장 좋은 기간이 이 사이클 후반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 후반부 잘 대비를 하신다면은
그 어떤 곳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정말 짧고 환상적인 6개월 또는 1년 정도가 될 수 있는 이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제 책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2016 한번 읽어보시고 이 사이클 후반부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전략들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